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에 대해서 다루어 봤어요. 두 가지 종류의 유리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유리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는 소단원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 전에 간단히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트와 연필 준비해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도록 합시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보여줬었던 유리수와 순환소수에 대한 하나로 정리된 슬라이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의 분수로 나타내어진 유리수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 좋을까요? 정리해본 내용은 제1단계로 기하분수로 나타내보자 였어요. 기하분수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유리수가 본질적으로 유한소수가 되는지 순환소수가 되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표현을 먼저 해줍시다. 그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는 무엇에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분모의 소인수에 주목해 볼 수 있어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이다 라는 얘기는 2만 있을 수도 있고 5만 있을 수도 있고 2와 5가 둘 다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유한소수가 되고 다른 소인수는 약분했을 때 껴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인수가 2나 5뿐이라면 적당히 분모와 분자의 어떤 수들을 곱해서 분모가 뭐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10의 거듭제곱 꼴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면 10의 거듭제곱분의 다른 어떤 정수는 결국 0. 얼마 얼마 이런 식의 유한소수가 될 거라는 거죠. 0점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분수에서 소수로 바꾸는 처음 약속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나눗셈을 해보면 나머지가 0이 되어서 나눗셈이 끝난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 경우와 그 반대로는 뭐인 경우다? 2나 5가 아닌 소인수가 있는 경우다. 그러면 유한소수가 아니고 뭘 거다? 기본적으로는 무한소수겠죠. 그런데 무한소수 중에서도 우리는 뭐라는 걸 확인했어요? 순환소수가 된다는 걸 확인했어요. 순환소수가 되는 이유, 나눗셈을 하다 보면 나머지가 어떤 수들이 나온다고 했죠? 기하분수일 때 분모 이하의 나머지들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분모 미만 0 이상의 나머지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그 나머지들의 횟수는 많아봐야 분모의 수 이내의 횟수에 끝이 난다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복이 생기고 한번 반복이 생기면 그 다음은 또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분수를 만났을 때 약분해보자. 그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 내가 아는 케이스가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든지 유리수를 그렇지 않으면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선생님 노력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다라는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그림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한 끝에 몇 가지 그림을 그려와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그림들이 여러분이 자주 보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이거 자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수단으로 만들어 온 거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수에 대해서 나왔던 그림과 무한소수에 대해서 나왔던 그림을 같이 놓고 살펴볼게요. 유리수에 대한 그림 속에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살고 있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을 짧게 하면 그냥 유한소수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은 그럼 짧게 하면 뭐예요? 아까 살펴봤죠. 바로 순환소수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은 사실 순환소수인 거예요. 그러면 유리수 동네에 생각했었고 무한소수 동네에 생각했었는데 사실 얘네들이 겹치는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어요? 이제 말을 좀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우린 이제 유리수라고 하는 애들은 완전히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일단 유한소수, 친숙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닌 건 무조건 뭐다? 순환소수다.
얘네들은 완전 서로 반반씩 유리수 동네를 갈라 가지고 있다. 쌤이 15분의 1만 예로 들었지만 수많은 순환소수가 되는 유리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한소수라고 하는 소수의 분류로 얘를 또 살펴본다면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는 무한소수의 일종이고 그 외의 무한소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약간 미묘하게 살펴봐야 되는 점은 이거예요. 왜냐면 유리수 속에 있는 유한소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전부 순환소수라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주 미묘한 얘기인데 순환소수가 아무거나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0.1234, 1234 이런 게 있어요. 점점점. 그럼 얘도 유리수냐? 요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유리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분수가 되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일 거예요. 그래서 순환소수가 유리수인지는 아직 말 못해요. 유리수 속에서 유한소수가 아닌 애들은 순환소수가 맞거든요. 근데 순환소수가 전부 유리수라는 얘기를 아직 못하는 거예요. 일단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림으로 바꾸면 이래요. 유리수 동네는 유한소수인 애들이랑 순환소수인 애들이랑 갈라서 살고 있어요. 또 무한소수인 애들도 순환소수인 애들이랑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이랑 갈라서 살고 있어요. 얘네들의 관계는 겹치는 게 있겠죠. 약간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순환소수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묶인단 말이에요. 유리수는 이제 순환소수가 유한소수로 완전히 파악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한소수에서 아까 쌤이 살짝 얘기했던 거 있죠. 순환소수라는 동네가 무한소수 속에 있거든요. 근데 걔가 전부 유리수 속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약간의 틈이 있어서 순환소수인데 무한소수죠. 순환소수인데 유리수는 아닌 애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개념을 세울 때는 이걸 알고는 가야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다음 단원에서 할 겁니다. 오늘은 대략 유리수 속에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있구나. 무한소수 속에는 순환소수와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겹치는 관계에 있구나를 알면 충분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야. 지민이가 예쁘게 말했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맞죠? 유리수가 사실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꼭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리수의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다음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야. 현수가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라고 했는데 역시나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도 두 갈래로 갈라지죠. 순환소수인 아이들과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들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당연히 순환소수는 무한소수가 맞죠. 유리수는 정수와 유한소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혜미가 말한 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유리수는 정수와 유한소수로만 이루어져 있어 재미있는 주장이죠. 사실 우리가 보통 헷갈리는 건 뭐냐면 정수가 유리수냐 아니냐라는 걸 많이 헷갈려요. 정수는 유리수가 맞죠. 정수에는 어떤 게 있어요? 마이너스 1, 0, 2 같은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유리수가 맞죠.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또 맞죠. 그런데 뭘 빼뜨렸어요? 그렇지. 순환소수도 유리수에 들어간다는 것을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유리수 동네의 생김새를 우리 잘 알아줍시다. 마지막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이 있어. 수철이가 한 말은 어떤가요?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것이 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유리수 속에 유한소수로 나타내지는 유리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얘의 정체가 순환소수가 됨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순환소수를 전부 조사한 게 아니고요. 유리수의 특성, 분수라고 하는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라는 유리수의 특성 때문에 걔가 나눗셈을 하면 순환소수가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순환소수 0.1234, 1234 이런 애들이 있을 때 무조건 얘가 유리수일 거냐는 아직 생각 못 해본 거예요. 물론 수철이가 한 얘기의 정답은 그런 것은 없다. 즉 순환소수는 전부 유리수다. 다시 말해 쌤이 아까 얘기한 이런 예제들도 유리수가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궁금하죠? 그 궁금증이 있어야 다음 단원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게 있지 않을까?
어떤 순환소수를 엄청 이상한 걸 내가 만들면 유리수 아닌 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분수를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는 의미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의 의미를 좀 살려봤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 불러 갈게요. 자, 여러분이 해볼 시간입니다. 필기구를 직접 들고 연습에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 각 문제별로 재줄게요. 시작하기에 앞서 선생님 정말 기후이길 바라지만 저작권 관련 공지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해설 자료에 활용된 교과서 본문의 저작권은 지학사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자 수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가 없이 불법 이용, 복사 및 전송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의해서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3분까지는 필요 없지만 3분을 드려볼게요. 너무 빨리 풀었으면 넘어가서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문제를 잘 풀어봤습니까? 연습 문제 1번의 경우에는 사실 1차 시에 배운 내용만 적용해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끼얹어서 더 생각하면서 풀어볼게요. 일단 15분의 4를 소수로 고치고 싶어요. 나눗셈을 하면 되지만 일단 이번 시간처럼 뭘 할 거예요? 약분되는지 확인. 기하분수네요. 소인수분해 해보자. 3 곱하기 5분의 4로 소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얘를 보는 순간 어떤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하, 얘는 유한소수다, 순환소수다, 순환소수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알고 들어가 볼게요.
계산을 했더니 0.2666 이런 식으로 순환마디가 6인 순환소수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해볼게요. 40분의 7 기하분수 소인수분해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 8, 5, 40이죠. 8은 2의 세제곱인 거 외우세요. 판단하기 뭐예요? 유한소수임을 알 수 있죠. 유한소수가 되면서 특징 10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곱셈 0.175가 나옵니다. 3번 음수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하분수인가? 아니다. 약분한다. 마이너스 3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이다. 판단해보자. 어떻게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원인은 여기 3이라고 하는 2나 5가 아닌 소인수. 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0333을 얻어요. 여기서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뭐냐면 마이너스 30분의 1이죠. 3분의 1을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0.333... 이렇게 가요. 그러면 3분의 1에서 30분의 1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칸 뒤로 밀려요. 0.0333 이렇게. 그래서 이 현상을 생각하면 바로 계산 안 해도 알 수가 있겠죠. 4번 약분을 해야겠는데 소인수분해 하기 전에 약분할 수도 있지만 소인수분해 먼저 해볼게요. 그랬더니 분자를 저렇게 바꿔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공통인수 7로 약분해주니까 10분의 3이죠. 사실은 판단이 바로 되는데 어쨌든 분모가 유한소수가 되는 분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하고 5만 소인수로 있다. 결론은 0.3이다. 되시겠죠? 이제 이번 문제에서 묻는 걸 잘 확인해 보세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의 특징. 기하분수로 만들어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약분을 했더니 2하고 5만 소인수로 가지는지 확인하면 되죠. 전부 다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려고 고생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1분이면 되겠죠? 시작! 자, 간단했죠? 16분의 3 기하분수고요. 분모가 2의 4제곱이에요. 얘는 됩니다. 18분의 2 약분했더니 9분의 1이에요. 분모가 3의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3. 여기에서 약분하라는 것까지 있는 건 좋았어요. 하지만 약분해도 분모에 3이 남아있어요. 얘는 안 됩니다. 마지막 7이라는 보기 싫은 애가 있지만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남아있는 게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됩니다. 결론적으로 16분의 3과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7 얘네 둘 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간단했어요. 이 문제는 솔직히 초등학교 6학년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치만 혹시나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솔직히 2분은 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1분의 1이라고 하는 저 분수의 특징을 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11분의 1을 나누어서 알아보셨나요? 그러면 소수로는 0.090909 이런 순환소수임을 알 수가 있었어요. 순환소수이기 때문에 무려 100번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해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번째를 매겨보면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9, 세 번째는 0, 네 번째는 9 이런 식으로 뭘로 결정이 돼요? 홀짝으로 결정이 되죠. 근데 홀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2를 단위로 끊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를 단위로 끊었을 때 2의 배수인 애는 9죠. 2의 배수 번째는 9죠.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100번째는 2의 배수 번째니까 9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9예요. 그런데 상황을 바꾸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0.789789 이런 순환소수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걔의 100번째 자리는 무슨 숫자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알고 있겠지만 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 0.789, 789, 789를 쓰는데 3개씩 끊어서 밑으로 써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3개씩 33번 쓰면 몇 개죠? 99개의 숫자를 썼어요. 그리고 내 소수점 아래 100번째 숫자는 뭐가 쓰인다? 7이 쓰인다. 이렇게 블럭으로 생각해 주면 좋아요. 일단 이런 이미지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식을 쓰더라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4번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약분했더니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약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A라는 분자, 얘를 이용해서 약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약간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24라고 하는 걸 소인수분해 하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에요. 우리의 눈에 가신 뭐예요? 결국 3이에요. 3만 없어주시면 돼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은 없어요. A하고 얘를 동시에 3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A가 3의 배수예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의 소인수 3을 약분해야 한다. A는 3의 배수이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10보다 작은 자연수 A여야 돼요. 그래서 3의 배수이면서 10보다 작은 3의 배수를 꼽으니까 369이다. 일부러 선생님이 서술형처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답도 따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369. 마지막입니다. 1분.
이런 문제 스타일을 합답형이라고 불러요. 뭐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어서 그거를 합친 선택지를 다시 만드는 거죠. 이런 데에서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합답형 선택지는 맞았다 틀렸다만 체크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었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니면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거나 갈무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길었는데 분모의 이나 오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기하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정답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순환소수가 된다. 순환소수가 되는 유리수의 특징을 정확히 잘 잡아줬네요. 니은,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이 있다. 정답. 이런 걸 찍을 때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야죠. 있다 했으니까 뭐예요? 파이 딱 드시면 돼요. 마지막,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아주 흔한 오해예요. 분모의 소인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2나 5뿐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2나 5뿐이라는 말은 2하고 5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죠? 2가 있거나 5가 있거나 둘 다 있거나 하나도 없어도 돼요. 대신에 그거 외의 다른 건 없어야 돼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죠. 여러분 오늘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1차 시에다가 연습 문제 달아놨거든요. 설명란에다. 아직 몇 명 응시 안 했어요. 여러분 잘하는지 못하는지 체크하거나 성적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풀어보고 틀렸으면 바로 거기서 답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 보고 자신이 잘 몰랐던 것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 번 봐도 돼요. 여러 번 들어가면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사람들은 또 이름 넣고 자기 성적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선생님이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뭐 스스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응시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